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전략위원장 맡고 계신 이규원 전 대변인 모시고 수사, 체포, 재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규원입니다. 네, 예. 그 사실 밤 사이에 자정 넘으면 법원으로부터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는 예.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금 오전 9시 28분 현재 아직도 법원은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직 검사라고 이제 해야 되죠. 아직은 예. 현직 검사 아니죠. 예. 예. 이런 수사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체포영장이 이제 법원에 접수된 지 이제 30시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어. 저도 뭐 새벽 4시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봤는데도 뭐 이게 결론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예.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전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안 돼가지고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한남동에.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예. 발부됐어요? 방금 그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9시 29분 딱 발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일단은 뭐 어쨌든 뭐 현직 대통령이라는 네. 그 신분상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판사께서 조금 대단히 고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더라도 통상 체포영장은 사실 요건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소환 불응 하나밖에 없고 요건이 뭐 공수처 내지는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요구에는 3번 불응했고 네. 그리고 뭐 검찰까지 따지면 뭐 5번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건은 충족했다고 당연히 보여지는데 네. 조금 판단이 너무 신중하셨던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네. 어젯밤에 결과 기다리면서. 예. 지금 보면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내란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 그리고 압수수색 2가지 영장이 다 나온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가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건가요? 통상은 뭐 유효기간을 뭐 7일로 해서 받기는 하는데 예. 그게 뭐 7일이라는 게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왜 7일이에요? 법에도 없는데.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예. 그 수사 실무는 예를 들어서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수처도 비슷한 게 있고요. 예. 거기 보면은 이게 체포영장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보면 원칙으로 7일을 넘어서 유효기간을 갖다가 법원에 요구할 때는 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통상 7일 내로 그냥 예. 하는 거죠. 근데 예. 다만 뭐 7일을 넘어서도 유효기간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좀 멀리 그리고 잘 숨어 다니는 사람이라서 7일 내에 이 사람 못 잡는다라고 네. 하면은 한 달로 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유를 소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게 체포영장 가지고 지명수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든요. 그러면 거기 청구 양식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란에 4글자 적는 거죠. 지명수배. 지명수배.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사실무상으로는 어쨌든 통상 7일 유효기간하는 영장을 받고요.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색영장을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통상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압수하고 수색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수색을 해야 그다음에 압수를 하죠. 근데 통상 실무상으로는 그 2가지 영장을 같이 발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그 윤석열이 어디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압수의 필요성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색영장만 받은 것이죠. 압수의 필요성은 없으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 속보가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려면 관저 진입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해서 앞서 이규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수색영장까지 받은 거고 지금 나온 것은 바로 조만간 집행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다. 그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문 강제 개방 등 시도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집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경호처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오늘 뭐 한남동이 예. 그게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당에도 네. 어제 뭐 해가지고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경호처 내부에서 제보 예.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장은 박종준이라는 분인데 경찰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경대 그분은 이기죠. 약간 실권이 없는 좀 예. 뭐 죄송하지만 허수아비에 가까운 지금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경호처장은 예. 자기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조금 밑에다가 아래에다가 좀 좋게 얘기하면 위임이고 위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의사결정 자체를. 방기하고 있구만요. 예, 그런데 경호처 내에는 좀 강경파가 좀 있다는 겁니다. 강경파 아. 간부들이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내부에서는 저희가 사실 어제 나간 저희 당 논평에는 실명을 적시했습니다. 네. 경호처 내부의 그런 강경파들. 예. 근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는 예. 장 기자님께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게 어쨌든 뭐 윤석열이 복귀하면은 뭐 내가 경호청장이 될 수 있다 뭐라든지 뭐 그런 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예. 발언들을 하면서 밑에 사람들 군기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예. 제보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예.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는 거 아니냐 아, 걱정이 심각하네요. 된다. 그러면은 지금 예. 뭐 실명은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직책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거의 뭐 책임자급인 분들이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돌아오면 내가 경호처장이 될 수 있다. 경호 차장 정도 되는 사람들인가 보죠, 그러면. 뭐 그런 급 예, 그런 정도는 뷰들? 실명이 적시돼 있습니다. 예, 저희 당 예, 논평에.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방해를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영장을 집행하는 네. 수사기관의 의지 문제겠죠. 현실적으로 공수처는 인력도 없고 예. 장비도 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조본인데. 공조본이기도 하고 사실은 예. 그런 영장의 집행은 그 사법경찰관에게 원칙적으로 촉탁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검찰이 직접 하는 거면 검찰 내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예. 집행을 지휘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이랑 같이 네. 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네. 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다만 형사소송법상 그 군사상 비밀이 예.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경호처가 뭐 거부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그게 원칙적으로는 예. 법 규정상으로는 그게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정도를 갖다가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내가 경호처 여기 뭐 시설 책임자니까 내가 네. 거부하면 그냥 못하는 거야가 아니라 사실 법상으로는 네. 이게 국가 이익에 예. 있어서 이걸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불가피함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경호처는 그런 부분이 좀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네. 그러한 그 군사상 뭐 비밀이라든지 공무상 비밀로 인해서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응해야 된다.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좀 조만간에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실제 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그 예. 과정에서 경호처랑 이제 사전 협의가 선행될 수도 있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체포영장 발부받았으니까 예.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네. 그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협의에서 예우라든지 아니면 예. 강제 집행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의 우려 같은 예. 거를 고려해가지고 예. 영장까지 발부받았으면 네가 네. 공수처에 이제 출석해야만 된다라는 것은 네. 법원에서 확인해 준 거 아니냐. 예. 뭐 여태까지 뭐 공수처는 관련 수사권이 없다느니 뭐 소환 요구 자체가 불법이라느니 약간 좀 예. 조금 이게 과연 검찰에서 뭐 수십 년간 근무하신 분들이라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 변호인도 그렇고. 네. 예, 근데 윤곽근 고검장은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그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 선임계는 일본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예, 일반 법원. 일본. 예, 재팬. 네, 재팬? 예. 네. 대한민국 법원에는 선임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선임서. 예. 그래서 재팬에 낸 거예요? 그
좀 선임계 제대로 일본말을 제출됐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일본 용어를 그대로 이렇게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선임계라고 오래되신 분들은 좀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은 선임서. 국어 순화 차원에서 선임서로 예. 용어가 개정된 지도 꽤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일본 법원에 제출하신 게 아닌가라고 예. 오해를 해봤고요. 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윤곽근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는 그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체포영장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체포영장도 거부하겠다. 이제 이런 태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최고 공직자로서 네. 취할 수 있는 처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네. 자범도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가야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끌고 예. 좀 회피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예. 윤석열의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공수처 입장인 건데 뭐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실익이 적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실익이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수처가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이 예. 아직 안 됐으니까 예. 예우 차원에서 봐준다면 4차 소환 통보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소환 통보. 근데 근데 원칙으로 그렇게까지 봐줘야 돼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예. 집행이 원칙입니다. 영장 발부되면. 그렇죠. 예. 영장이 있는데 저희가 4차 소환을 했어요. 공수처가.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재발로 나왔어요. 예. 그럼 이제 영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재발로 나왔어요.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실무상에 있는데 네. 대부분 원칙대로 집행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검사실에 오면 집행을 하고 다만 재발로 왔으니까 네. 그 개호 장구, 개구라고 하죠. 그런 거는 좀 수갑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 예.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조사 마치고 영장 구속영장 청구할 거 아니면 이제 풀어주는 식으로 하는데 예. 가끔 뭐 예외적으로는 예. 좀 뭐 대한민국이 뭐 다 평등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줘야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영장은 나왔지만 자진 출석을 했으니까 영장 집행 안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 체포영장은 그러면 발부받은 거니까 그러면 법원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뭐 자진 출석 그렇게 예. 얘기해서 반환 사유를 적어서 네. 반환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칙은 예. 나오면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 게 해야 원칙이다.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태도를 종합할 때 예. 윤이라는 사람이 자진 출석할 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결국 전두환하고 비슷하게 하지 않겠냐. 연희동 골목에서 성명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검찰로부터 합천에서 잡혀서 올라오는 그래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는 요 스타일로 가지 않겠냐. 그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잠옷바람으로 그러니까요. 잡혀서 나오면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화를 내셨던 그런 게 그 장면이 근데 얼핏 생각이 이분도 나는데요. 화가 많잖아요. 경로. 근데 윤석열이라는 분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술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술만 격하고. 좋아하고 헐렁하고 사람이 예. 좀 그런 것처럼 비치는 경향인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되게 굴신에 능하고 영악한 분입니다. 아, 영악하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 약간 무대포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예. 행동은 그렇지 않다. 무대포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구속영장은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전격적인 자진 출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격적으로 자진 출석해버릴 수 있다. 어차피 그 형사 절차라는 거는 예. 100%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보면은 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시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 자기 구속영장 발부 확률을 줄이는 행동으로 가는 것이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거기 왜 나가냐 나갈 이유도 없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날 부르내라고 예. 했지만 예. 언제 표변해가지고 예. 전격 출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 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머리도 안 돌아가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아. 검사를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고 예. 어쨌든 그 험한 조직에서 그래도 예. 수사는 좀 한다라는 예. 평을 만들어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인의 경우와 이렇게 좀 같이 좀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공수처가 수사 네. 경험이 좀 대단히 아쉬운 얘기지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허를 찔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예. 공수처는 수사가 예. 좀 익숙하고 몸에 배인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럼 오히려 실수 유발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빌미가 돼가지고 예. 영장의 발부 확률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로.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긴장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네. 다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허를 찔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만약에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예. 그 공수처가 한 그 법정 구속 기간이 20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열흘 정도는 이제 공수처가 검찰에 양보하기로 양보한다. 서로 뭐 예, 서로 서로 뭐 신사협정 비슷한 게 맺어져 맺어진 것 있고요. 같더라고요. 근데 예. 다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그 예. 윤석열은 수사를 누구보다 많이 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구속을 뭐 1,000명까지는 안 돼도 몇백 명은 적어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예. 구속시킨 예, 예.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될 그럼 거다. 그 사람들이 구속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예. 샘플이 한 1,000개는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한번 이게 체포가 그냥 예. 체포가 아니에요. 예. 체포될 순간 예. 집에 가는 데는 예.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집에 못 갈 거거든요. 수도 있죠. 예. 무기 나오면. 그렇죠. 예. 제가 뭐 한 10년 전에 뭐 사실은 구속했던 분들이 사안이 중요한 게 아직 집에 못 가신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아, 이규영 검사가 구속했던 사람이 아직도 집에 못 간 10년째. 뭐 10년 이상 받으면 못 가는 못 거죠. 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 이게 체포가 예. 보통 사람이 체포하면 뭐 체포 적부심이 있어, 예. 구속되면 구속 적부심이 있어, 예. 법원 넘어간 보석이 있어. 예. 큰 착각이거든요. 이건 예. 내란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 거대한 특검 2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한번 체포되는 순간 집에 가는데 네. 도대체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좀 기상천외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경호처가 이렇게 쉽게 예.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괴한 방식을 동원한다면 뭐 그러니까 일단은 1번 전격적으로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그 어쨌든 지위를 10분 활용하는 것이죠. 예, 내가 현직 대통령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와서 또 표변해가지고 법원이 이렇게까지 체포영장까지 내줄 정도로 이제 체포영장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니 예. 내가 반응해 준다. 내가 나가준다. 대통령 행세하는 거죠 아직도. 또 대통령 행세 SNS처럼. 그렇죠. 그걸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형사 절차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10분 활용하는 거죠. 이게 예. 대국민께 뭐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네.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경호처 입장이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호처가 밝힌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게 액면 그대로 뭐 경호처의 선의를 뭐 고려해서 이해한다면 네. 체포영장은 경호처가 집행을 거부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경호처법에는 과잉 경호 시에 별도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과잉 경호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예. 문을 열어주겠다. 예. 그 경호처의 대장을 내주겠다. 뭐 그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네. 실제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어쨌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운영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호처가 운영위 출석 대상인 것이죠. 예,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 어젠가요? 뭐 정진석 그 비서실장도 네. 국회에다가는 뭐 경찰 출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출석사유서 내고 네. 경찰은 또 안 나왔다는 거 나왔다고. 아니에요? 예. 참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이런 예.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할지 아니면 공수처가 한 번 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춰서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할지. 그래서 그 소환 통보에 응할지 아니면 또 응하지 않고 버틸지. 그런데 이규영 검사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자진 출석하면서 오히려 공수처를 요리하려고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죠. 저는 사실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앉혀놓고 누가 수사할 거예요? 엄정하게 조사할 만한 검사가 과연 있나? 저는 그거 자체가 의문입니다. 지금 차정현 검사가 호기롭게
손을 딱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막상 해보면 다를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윤이라는 사람을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일단 수사 검사 입장에서 수사 전문가지 않습니까? 서로의 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30년 수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장현 검사라는 분이 뭐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사실 직접 대인 조사를 사람 앉혀놓고 하는 조사를 몇 번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수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는 배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경험의 문제거든요. 아 경험. 예, 네. 경험에서 배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대단히 아쉽다 공수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근데 사실은 원칙대로 공수처가 좀 너무 이게 수사는 좀 이게 독사같이 해야 되는데 약간 너무 물뱀 스타일이래 가지고 참 독사처럼 해야 되는데 물뱀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영장이 발부받았으면 집행을 해야죠. 그 사실 그 영장 발부받아놓고 자진 출석하는 모양새는 벌써 한 발짝 후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세 싸움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칙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있으면은 지명수배를 걸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예. 아예 지명수배를 걸어버릴 수도 있고 A수배를 걸 수가 있거든요. A수배. 윤석열에 대해서 A수배. A수배를 걸면은 대한민국 모든 경찰은 수배 대상자가 확인이 되면은 체포해야 됩니다. 모든 경찰은. 그렇죠. 근데 관저에 꽁꽁 숨어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수배 아닙니까? 근데 관저에 숨어서 안 나오니까 이 사람. 관저 경호하는 사람도 경찰 아닌가요? 외곽 경호도. 아 경호원이 잡으면 된다. 예, 숨을 구석이 없다. 그러니까 원칙이거든요. 체포영장을 받으면 체포영장의 효력을 가지고 A 지명수배를 할 수 있습니다. A 수배를 하라고 하죠. 지명수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걸어야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A 지명수배를 걸어라. 수사기관이 당연히 한 번 더 봐주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적 감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집행하되 집행 전에 체포영장이 효력에 근거한 거거든요. 영장 받았으면 지명수배 못 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기세가 결국 그 윤석열에 대한 대인 조사에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수처는 사실은 이거 지금 그냥 원어부댐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공수처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조직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폐지론에 불을 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명운을 걸어야 되는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사건인데 그 정도로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수처의 맹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출석해서 한 발언을 종합하면 뭐 한 번만 나와주세요. 뭐 거의 이런 청원형, 읍소형 뭐 이런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계엄 직후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어달라. 뭐 계엄 직후는 완전히 달랐죠. 계엄 직후에는 뭐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유 말은 멋있는데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가서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랬는데 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체포영장은 발부받았기 때문에 바로 지명수배하고 엄정하게 체포영장 집행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뱀처럼 하면 안 된다. 독사처럼 수사는 해야 된다. 우리 이규영 검사님이 가서 세게 수사를 하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좀 아쉽네요. 세게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계속 그 잔꾀, 잔수, 법꾸라지, 법기술을 부리면서 그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지만 너무 그 근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이것은 윤석열의 구속영장과 다름없다. 윤석열 공소장이라고 평가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공소장과 같다. 먼저 보는 윤석열 공소장. 미리 보는 윤석열 공소장.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언급이 48번이나 나옵니다. 사실상 주어가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그리고 이게 보통 그 다운편에 들어간 워딩이 다 윤석열의 워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도자료에 그 정도 실렸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소리고 그리고 그 김용현이가 그 벙커에서 한 말이 녹음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도자료에 실려 있던데 거기 보면은 대통령의 명예에 따라
뭐 고사를 했다라든가 네. 뭐 약간 그런 예.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녹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객관 자료가 아닌가. 그게 김용현 그러니까 핵심. 네. 아, 요것도 지금 그 검찰에서 압수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도가 나왔겠죠. 녹음이 예. 확보됐다고 하면서 보도 네. 자료에 실려 있는데 예. 그 녹음 내용 자체가 김용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결행 그 종료 직후에 예. 뭐 중과부자 어쩌고 얘기하기 예. 거기에 앞서 가지고 예. 윤석열의 명예에 따라서 이 일을 했다고 예. 하는 게 녹음이 돼 있다는 건데 뭐 더 수사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기자들한테 배포된 것만 해도 10쪽짜리인데 이게 실제로는 50쪽 분량이라는 거니까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내용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뭐 여러 뭐 좀 여죄라든지 네. 뭐 좀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윤석열의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네. 거의 입증이 끝나고 예. 그 윤석열 조사만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네. 그 정도로 이해됩니다. 예.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그 김용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고했다.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김용현의 워딩이 녹음이 돼 있고 그 예. 녹음 파일이 파일을? 확보됐다는 그렇습니다. 것인데 그 워딩 자체만 보더라도 예. 김용현의 자백인 동시에 예. 윤석열에 대한 고발 아니겠습니까? 자백인 동시에 고발이다. 그러니까 내가 수괴가 아니라 윤석열이 수괴다. 시켜서 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이게 딱 명징하게 떨어지는 검찰의 공소장이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막 총, 도끼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멘탈리티가 어떻게 됐던 건가? 그러니까 다 정말 그냥 우리가 뭐 아유 정말 뭐 죽여버릴 거야라는 게 진짜 그냥 어떤 레토릭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로 도끼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총으로 쏴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을 뭐 영화에 나오는 마피아들이나 쓰는 표현 같습니다. 아니 근데 평생 검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의 멘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그 검찰에 있을 때도 전두환 그 박정희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확 계엄해 버릴까? 뭐 이런 예. 얘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고 또 오늘 뭐 단독 보도 나온 걸 종합을 해 보면 이 사람은 소폭을 좋아하나 봐요. 소폭이 맛있기는 합니다. 예. 소폭을 또 하면서 그 김용현이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가지고 안가로 불러서 술 마시고 계엄 모의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 때부터 이 쿠데타를 꿈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왕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뭐 많이 회자됐던 이른바 육법당 뭐 그런 걸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건데 네. 보통 검사들의 뭐 인식은 그냥 뭐 인식이라든지 뭐 언행이라든지 그런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 정도가 그냥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같은 분은 대단히 찾아보기 힘든 분입니다. 네. 검찰 조직에서도.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공수처 수사팀이 열악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 명운을 걸고 이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당신들 의미 없어 그만둬 다 집에 가 이런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운을 예. 걸고 수사를 세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세게가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것이죠. 원칙대로 예.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예. 말씀 주셨는데 일단 체포를 해서 예. 48시간은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보통 체포영장을 그 정도로 준비할 때는 구속영장 초안까지는 작성해 놨다고 봐야 되고 공수처가. 다만 구속영장에 들어갈 윤석열의 변소 부분만 이렇게 비워놓고서 예.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병을 일단 확보한 순간부터는 네. 시간이 급박하거든요. 예. 그렇죠. 시한이 있잖아요. 시한이 있고 48시간. 시한을 넘으면 불법이 됩니다. 예. 불법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것도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48시간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일찍 미리 청구하겠죠. 36시간 정도를. 예. 그러니까 조금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거보다 이만큼 여유를 두고 예.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적어도 한 번 조사를 하고 예. 지금은 행태를 보면은
뭐 이게 들어갈 때는 뭐라고 뭐 떠들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막상은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진술 거부. 예. 예. 그 다만 지금 그 거기 변호인으로 지금 선임서를 제출한 윤갑근 그 분들이 다 좀 올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예. 실제 실무적인 지원이 제대로 될지는 조금 그러면 막무가내로 진술 거부하고 버티고 48시간을 버텨버린다라고 뭐 하면 걸리니까요. 뭐 예. 예. 다만 좀 이게 대통령답지 못하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검사답지 못하다. 좀 예. 그런 평가는 불가피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평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분이 검사할 때 예. 그 자기 방에 온 손님이 진술 거부하면 그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 성정상. 그러니까 육두 문자가 예, 먼저 왜 나오지 그런 분이 자기는 진술 예. 거부한다. 예. 그거는 좀 잘 이해하기 힘들고 다만 그런 체면 불구하는 분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말을 뱉으면 손해다. 그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예. 그래서 예. 겉으로 갈 때는 하고 실제 들어가서 하고 좀 언행이 많이 다르지 다를 않을까. 거다. 언행 불일치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전두환 스타일로 한남동 예. 관제 앞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궤변을 늘어놓고 일단 자진 출두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48시간 버티고 그리고 예컨대 그 만기돼서 나오려고 하는 이런 전술 전략을 짤 거다. 그게 뭐 근데 치졸하다 치졸해. 경험상 그게 제가 좀 뭐 법조인들도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고 예. 군 고위 장성들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 좀 이러저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군 장성들은 의외로 이게 좀 남자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 같으면 이게 거기도 이게 뭐 서류 작업이 사실 꽤 있습니다. 군대도 이게 사실은 네. 근데 서류로 말하죠. 예. 전쟁 없이 뭐 몇십 년이 있다 보니까 서류 작업이 굉장히 고도화된 곳인데요. 군대도. 예. 근데 의외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인 것도 이렇게 툭툭 잘 하더라고요. 근데 법조인들은 달랐습니다. 예. 법조인들은 다르다. 예. 예. 우기고 피하고 군인들은 그래도 이게 적어도 책임을 예. 뭐 아랫 사람들한테 미룬다든지 예. 아니면 자기가 한 거를 가지고 뭐 평가를 받으면 받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저는 저 입장에서는 이거 불리한 얘기인데 좀 말리고 싶은데 얘기를 해주니 고맙기는 한데 약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약간 법조인들하고 문화가 좀 다르지 않나 좀 그런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만약에 김용현이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형적인 법조인 특히 고위 법조인들의 행태입니다. 예. 진짜요? 자기보다 하급 관료인데. 제가 출국급지 사건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예. 진짜. 대검 지시받아서 했는데 지시했다는 관여된 그 수많은 분들 중에 자기가 했다고 손드는 분이 아무도 없고. 근데 실제 서류는 제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얘가 잘못했네 다 그랬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4년 재판 받았지 않습니까? 야, 이 법조인들 끔찍합니다. 이 무책임의 끝판왕들이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도 들어가가지고 황당하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김용현이 시켜가지고 김용현이 자꾸 하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걔가 자꾸 나한테 가스라이팅해서 한 거다.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구워 삶아가지고 어쨌든 수사 기법을 통해서 진술을 토해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윤석열 부를 정도 되면 그분의 진술은 굳이 필요가 없는 상태로 수사가 이미 진정이 된 거죠. 입장을 들어보는 수준인 것이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혐의가 달라진다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사나 수사도 필요 없는 각이다. 일단 체포돼서 구속되면 그날로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신병이 확보되는 순간 언제 집에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집에 못 간다. 신병 확보되면. 그렇죠. 언제 갈지는 모른다. 뭐 일단 일단 내란죄 혐의 자체가 뭐 사형 또는 무기인데요. 뭐 사형 무기 그렇죠.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기는 감형해봤자 20년 이상인데요. 20년 이상 50년 이하. 20년 이상 50년 이하. 50 이게 유기징역 상한이 50년입니다. 50년. 근데 뭐 연세를 고려하면 50년 5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시간이 다 2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국 대표께서 감옥에서 지금 헌법 소원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은 비례당이니까 네. 비례대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선관위가 당선증을 안 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예. 이미 선출이 됐어요. 예. 국회 그 의안 자체 이름이 선출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통과되면 선출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형식적인 임명장 수여. 예. 그것만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굳이 법적으로 하지 않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들을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민희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7개월 7일 동안 주지 않아서 결국 자진 사퇴하도록 만든. 그래서 결국 의원을 만드셨죠. 국회의원을 만들고 국회 방통위원장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방식의 기괴한 수법을 쓰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조한창 후보자 이제 후보가 아니죠. 후보자도 아니죠. 예. 뭡니까? 선출자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당 하나 야당도 그거 자체가 이미 여야가 합의됐다는 뜻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다시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지가 아유 참 뭐 한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한남동 관저 앞이 인산인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집행 절차가 시작되면 저희들도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불시에 연락을 드려서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 오늘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 검사만 할 수 있는 얘기, 검사를 해본 사람들만 그리고 윤석열을 좀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알토란 같은 얘기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유 좀 두서없이 말씀 올렸습니다. 예. 아유 겸손하기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